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남보조기 사용설명서 손팀장입니다. 모든 일은 쉽기 전에는 어려운 법이라죠. 보조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몸에 둘러서 옷을 입듯이 착용하면 될 텐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처음 보조기를 피팅하는 날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긴장도 하고 어색해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조기 재질이 PP 소재이다 보니까 벌리는 것도 쉽지 않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보조기를 처음 피팅하는 날로부터 2주 동안 적응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이 적응 기간 동안에 보조기를 입고 벗는 것은 물론이고 휘어진 체중심의 이동이 보조기 규정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몸과 보조기가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2주가 가장 괴로운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때 저희에게 전화가 가장 많이 옵니다. 보조기를 첫 피팅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집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이때 들었던 말이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하면서 긴가민가 헛갈리기도 하시고요. 아이들 적응 상태에 따라서 또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척추 측만증 보조기를 처음 착용한 후 집에 가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사연을 모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놓치지 말고 함께 들어주세요. 먼저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온 질문을 소개해 볼까요? 보조기를 착용한 후에 우리 애가 울고불고 잠을 못 자는데 보조기 적응되는 거 맞나요?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데 도통 잠을 못 자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잠을 잘 수 있게 만들어진 거 맞아요?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잠을 못 자서 어젯밤에 아이와 한숨도 못 잤어요. 이런 내용인데요. 답변부터 드리자면 밤에 잘 때 보조기 착용하도록 제작된 거 맞습니다. 잘 자던 우리 애가 보조기 착용을 하면서 잠을 못 자니까 학교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통증 때문에 아파서 울면 부모님 가슴이 덜컥 내려앉겠죠. 더군다나 답답하다고 호소를 하거나 근육통까지 있는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해소시켜 주어야 하나 마음이 찢어지실 거예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오면 좋은데 한꺼번에 세트로 몰려와서 아이도 부모님도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반작용과 같은 거예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보조기와 몸이 적응해가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이런 반작용은 한꺼번에 몰려왔다가 조금씩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몸과 보조기가 서로 밀어내는 상호작용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충돌하는 것인데요. 이게 너무 심한 경우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차보라고 이러면서 벗어 던지기도 하고, 또 이런 아이의 반응이 너무 마음이 아픈 아버지가 보조기를 이렇게 콜새처럼 꽉 조이게 만들면 어떻게 하냐고 호통을 치시기도 합니다. 지금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엔 이미 적응을 끝낸 아이를 둔 부모님들도 계실 테고요. 보조기 제작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우리 애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우리 아이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힘들어했던 아이들이 보조기 적응을 잘 했을까요? 맞습니다. 2주 동안 적응을 끝나고 교정각을 보러 첫 진료를 보게 되는데요. 진료를 보고 회사에 들른 아이들이 선생님 정말 3일이던데요? 하면서 씩 웃고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아직은 선생님이 다 조이라는 데까지 못 조였는데 그래도 조금은 찰만해요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진짜로 시간이 약이려니 하면서 버텨야 합니다. 첫날보다 둘째 날 조금 더 차고 둘째 날보다 셋째 날 더 착용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차츰 착용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벨크로를 서서히 천천히 조여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힘들게 맘먹고 시작한 보조기인데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응원도 해주시고요. 보조기를 예뻐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무리 없이 착용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질문도 잠과 연관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수면형 보조기를 맞췄는데 이걸 차고 잠을 어떻게 자야 하나요?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자다 보면 우리 애가 자꾸 뒤척뒤척 이렇게 뒹굴고 있어요. 이런 질문인데요. 너무 귀여운 질문이죠. 물론 잠은 되도록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수면 시 일어나는 뒤척임을 막을 도리가 있을까요? 자면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움직임은 신체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 인체가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보조기를 착용한 채 잠을 자다가 움직이는 건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한쪽으로 대놓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오래 한다거나 책을 읽는 상태로 있다가 잠이 드는 습관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들 때는 핸드폰도 책도 내려놓고 반듯한 자세로 잘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요. 수면 시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꼭 보조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심플하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곤란하게 느끼시는 부분인데요. 보조기 회사에서 피팅할 땐 잘 채워지던 보조기가 집에 와서 해보니 잘 안 돼요 라는 내용입니다. 아니, 본사에선 연습을 충분히 해서 잘 착용하던 아이가 집에 가서는 안 채워진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건 보조기를 착용할 때 위치가 아주 살짝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겨드랑이 부분이, 그러니까 회전 변형 때문에 약간 보조기가 밖으로 밀려나가 있거든요. 근데 보조기를 딱 채우니까 겨드랑이 부분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차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맞지 않게 돼서 골반뼈부터 배 부분이 꽉 눌리게 되고 갑자기 보조기가 작아진 것 같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드는데요. 부모님이 손을 거들어서 아무리 입혀봐도 잘 안 되면 대개는 이제 전화를 하셔서 아이가 폰을 뜰 때 공복에 굶은 상태로 해가지고 보조기가 너무 작게 나온 거 아니에요? 하고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세요. 보조기가 작게 느껴지는 건 뼈가 바깥으로 밀려 있어서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지 보조기가 작게 맞춰진 건 아니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안정적으로 교정이 되면 뼈가 착 하고 밀려가면서 외려 보조기가 헐렁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조기 착용이 잘 안 될 때는 당황하지 말고 보조기를 골반 위로 살포시 얹는다는 느낌으로 보조기로 골반을 꽉 내려 찍지 말고 착용하면 됩니다. 보조기를 처음 피팅하면 누구든지 참 낯설 거예요. 보조기를 대하는 아이도 보호자도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꼭 치료를 해서 좋아지겠다는 결심도 들고 참 복합적인 마음이 들 텐데요. 아무리 의미가 있는 시도라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라는 말로 위로를 삼으시면서 반복하고 익히면서 모든 처음을 잘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손 팀장을 힘나게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안녕.